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법돌이입니다. 2023년 3월 3주차 형소법 옳은 지문으로 복습하기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해외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해외 서버 및 그 해외 서버에 소재하는 저장 매체 속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하여까지 미친다. 2번 지문입니다.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 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3번 지문입니다. 이미 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4번 지문입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 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 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5번 지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6번 지문입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그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그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7번 지문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 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을 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을 압수하여 을 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 파일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8번 지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 저장 매체와 동일하게 BTR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압수된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9번 지문입니다. 증거보존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며 형사입건되기 전에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존을 청구할 수 없다. 10번 지문입니다.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하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11번 지문입니다.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하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 청구 사건에서는 증거보전 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2번 지문입니다.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3번 지문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피의자 중지, 참고인 중지와 같은 수사 중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14번 지문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중지 결정 후 그 내용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5번 지문입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6번 지문입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 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17번 지문입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명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8번 지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19번 지문입니다.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고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번 지문입니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부하는 벅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